2022년도에 처음 1차 피셋 도전 합격, 2차 도전 바로 합격.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정우성 합격생은 나이가 만으로 하면 23살입니다. 수험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9개월 반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제가 1일 MC로 오늘 나오게 된 이유, 바로 이분을 모셔서 정말 그분이 어떻게 조기 합격을 했는지 노하우를 하나하나씩 배워볼까 하는 마음에 초빙해 봤습니다. 2022년도 국가직 7급 합격생 정우성 합격생을 모시겠습니다. 야, 이거 뭐 강의 때 보다가 촬영하러 와서 보니까 더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정우성 합격생은요,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요즘에 7급 국가직이 너무 어려운 시험이 됐거든요. 이유는 피셋이라는 1차 관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2022년도에 처음 1차 피셋 도전 합격, 2차 도전 바로 합격. 그래서 이른바 동차 합격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정우성 합격생은 나이가 올해 99년생, 만으로 하면 23살입니다. 이야, 뭐 23살에 붙었으니 이거 물론 이제 2023년은 계속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되죠? 네, 재학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차 합격생 만 22살에 그럼 합격한 거네? 합격은? 네, 합격으로 따지면. 합격은 만 22살 합격했고 현재 지금 만 23살 99년생이다. 요 두 가지 특징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자기소개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22년도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렬에 합격한 합격생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됐죠? 제가 작년 1월 10일에 처음 기본이론반을 수강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이 2022년입니다. 예, 2022년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에 2차 시험을 봤으니까 수험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9개월 반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 저희 그 학원에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 1위를 차지한 친구가 이소영 학생이라고. 그 친구 정확히 9개월 만에 붙었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또 이제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친구는 만 23, 우리 정우성 학생은 만 22. 기록 갱신이네. 예. 와, 대박이네. 자, 그래서 일단 기간은 그렇게 됐고요. 쌤이 하나 물어볼 것이, 혹시 2차 과목 관련 베이스 있었습니까? 이게 거의 노베이스였습니다. 거의란 말은 왜 있지? 제가 왜냐면은 행정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들으면은 이제 행정학이나 경제학 쪽에 약간 좀 베이스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행정학 경제학은 안 해, 같이 안 해. 네, 그래.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행정학과에서 행정학을 배운 적이 이제 있긴 있는데 학점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었고. 참, 그러니까 뭐 학점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학도 거의 베이스 없는 걸로 본다, 뭐 이런 말씀이죠. 처음 행정학 책을 펼쳤는데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정말? 예. 저 목차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목차도?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는구나. 결론은 이겁니다. 7급 시험 과목 2차 전공 과목은 그냥 노베이스다. 자, 이게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자, 그러면 굳이 일반 행정직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행정학과이기도 하고 가장 무난하면서 그리고 또 가장 익숙한 직렬이기도 하니까 처음에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행정학과인데 행정학 하나도 몰랐다며. 이름에서 이제 일반 행정이라는 그 익숙함이 이름 때문에 저를 좀 유인을 했던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황남기 선생님, 그리고 헌법은 박철환 선생님, 그리고 행정학은 이제 서현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은 이제 우리 김종국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내 얘기하니까 또 쑥스러운데 제 수업에서 어떤 점이 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특징 좀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경제학이라는 과목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경제학이 진짜 아예 노베이스였는데. 잠깐만, 내가 수업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저는 뒤에서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 그때 많이 노력한 거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런 노베이스 상태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개념 기초부터 천천히 쌓여가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었고,
그리고 일단 너무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뭐 이제 관리형 문제풀이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그런 노베이스 상태를 거의 이제 합격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강의가 이제 김종국 선생님의 강의의 장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강사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시는 특히 그렇습니다. 쌓여져 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절대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없는데 쌓여져 간다. 제가 수업 때 들었던 우리 정우성 학생은 진짜 조용했었어요. 보통 이제 열심히 하거나 뭔가 이제 알아듣는다를 표시하는 친구들은 보통 앞좌석에 많이 있는데 우리 우성 학생은 항상 뒤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말한 쌓여져 간다. 그 말이 되게 와 닿는 이유가 어느 순간 우리 관령에서 문제를 푸는데 잘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뒤에 있는데 뭔가 잘하네 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거는 강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쌓여져 간다는 마음이 되게 큰 그러한 합격의 비법 같아요. 일단 그 내용을 제가 하나 잡아봤고요. 우선 1차 관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피셋 공부 방법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피셋을 공부했던 그 방법은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을 그냥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푼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주 정도 기출을 활용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방식. 네, 그게 제 피셋 공부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이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요. 이 피셋 관련해서 점수 한번 제가 공개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언어 논리가 80점, 그 다음에 상황 판단 80점, 자료 해석 92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첫 시행 이후에 작년에 2022년도에 풀어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겁만 먹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일단 첫 경험이고 이런 식의 문제를 초딩, 중딩, 고딩 때 전혀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편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우성 학생이 전공도 사실 수리와 관련 없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뭐 그런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전에 말한 딱 들어보면 마치 옛날 수능 때 수석 합격자가 한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공부했다. 그리고 막판에 컨디션 조절했다. 정말 화나는 말인데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피셋 자체를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성이도 한답니다. 처음 반은 우성이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면 우리 쫄지 말자. 얼마든지 접근해서 할 수 있다. 참고로 제가 계산화 정석이라고 해서 경제 관련, 피셋 관련 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산수 계산 잘해야 되거든요. 산수와 조금만 친해지시면 굉장히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2차 전공 과목 점수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헌법, 100점. 자, 우리 행정법 92점. 행정법 어렵죠. 그다음에 경제 92점. 우리 헌법을 100점 맞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00점이 나오죠?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법 과목은 개인적으로 기출 회독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을 거의 한 기출문제집 25번 정도, 약 25번 정도 회독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뭐 예를 들면 샤커스 이제 학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도 구입을 해서 한 10번 정도 계속 회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출 OX 교재도 많이 살펴보고 또 박철원 선생님의 헌법 캠프나 이제 동형별 모의고사만을 수강을 해서 이제 그 어려운 판례나 최신 판례까지 탐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합격의 비법이 지금 공개됐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지금 기껏해야 9개월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명백히 헌법 베이스 없었고요. 행정법 베이스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9개월 반 했는데 합격이 놀라운 게 아니라 전 뭐가 놀라우냐면 기출 회독을 약 25번을 했답니다. 예. 맞죠? 예.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접해보면서 느꼈던 공통점은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회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몇 회독을 해야 합격하느냐 이게 우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시험 당일날 오전에도 계속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독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법 과목은 회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판례 뭐 이런 특강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100점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합격의 노하우 회독수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라.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겨요. 그 회독의 구체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장수만 넘기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 예, 그건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 회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제 모든 선지를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 선지들을 다른 시험에 나와도 이거는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겠다. 이 정도의 경지까지 일단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선지는 확실하게 시험이 나와도 OX 체크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경지까지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회독이 쉬워집니다. 그냥 기출문제집 이렇게 계속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질문.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불합격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었어요. 뭐냐? 아니 25번을 회독하려면 절대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어떻게 9개월 반 만에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처음에는 꼼꼼히 보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 빠르게 보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 방법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이 터득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반복을 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본인이 터득하실 수 있는 핵심인데 저도 한 10회독 정도까지는 이 선지를 분명히 본 것 같은데 헷갈린다 이런 선지가 기출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10회독, 15회독 이렇게 넘어가니까 반복하니까 이게 이거네 라는 이제 마인드가 장착이 돼가지고 뭐 1시간에 300문제, 더 많이는 이제 500문제까지 회독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25회독에 그 결국 이제 그런 밑거름 그런 게 됐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전에 했던 질문을 했던 그 과거의 저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완벽하게 돌리는 것이 회독이냐. 사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25번이 제 개인적 생각은 3년이 걸려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내가 이걸 완벽하게 다 알아야만 돌린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실 회독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더디게 되죠. 재미도 없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우성 합격생한테도 들은 어떤 느낌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넘어가는 거구나. 맞나요? 이 이야기가? 네. 지금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얘기할 때보다 합격생이 얘기할 때 오히려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야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가라 그런 말 아니거든요. 근데 합격생이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100개를 공부해 합격한다고 했을 때 회독할 때마다 100개를 다 만약에 이해한다? 이래야만 돌릴 수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한 50%, 60%만 이해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멀뚱멀뚱 쳐다봐요. 어우씨 좀 잘 가르치지 뭐 이런 느낌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합격생이 얘기할 때는 그렇구나 공감을 하더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넘어가셔야 됩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계속 넘어가면서 이런 배짱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차라리 찍지. 이런 마음이요.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서 오히려 잘 풀어요.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과목의 고득점 팁. 좀 전에 이제 우리 행정법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행정학 좀 할까요? 행정학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참 전공인데. 예,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온 그런 과목이었는데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워낙 범위가 넓은 과목이라서 이 기출 회독으로는 이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이 범위의 시험이 행정학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직종의 시험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찰 간부나 뭐 소방 간부 그리고 뭐 경정 승진 그리고 국회직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그냥 10번 정도 반복을 해서 풀어봤고 그리고 또 헌법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도 활용해서 풀어봤고 기출문제집도 많이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 선생님의 이제 합격 노트 또 옆에서 계속 끼고 공부하면서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데 좀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 자체가 잡혀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 잡히니까
오히려 다른 영역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다.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국회직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런 것들도 접해보는 것이 역시 도움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학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옆에 계신 김종국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본 이론반부터 이제 뭐 심화, 그리고 이제 여러 기출반, 그리고 뭐 많은 특강들, 이제 예를 들면 뭐 철벽 특강이나 고난이도 특강 이런 걸 계속 따라가면서 그동안 없었던 경제학 그 개념을 천천히 쌓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활 다이제스트나 기본서 같은 그런 기본서들을 활용해서 이제 개념도 이제 충분히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학 시험을 봤을 때 개념 문제는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경제학도 마찬가지인 것이 학 과목이 좀 그래요. 법은 사실 회독수 돌리기가 좀 편해요. 또 판례 정도만 추가하면 관계없는데 학 과목은 참 어렵습니다. 행정학은 범위 너무 광범위하고요. 경제도 뭐 수학적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만 역시 또 어렵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7급 국가직을 노린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7급만 풀 것인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 그랬다면 그 누구도 조기 합격은 힘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영역의 문제를 어쨌든 접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제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공감모로 저의 자부심입니다.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 우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등등의 문제를 제가 그냥 처음에는 생각 없이 촬영을 했는데 2022년 말이 되니까 만 4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전 문제를 촬영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촬영하면서 뭘 느꼈냐면 역시 여기에서 결국은 문제를 또 바꿔서 낼 뿐이지 새롭게 내는 게 없구나. 그래서 경제학과 행정학 같은 그 학과목들은요, 가능하면 다른 기출, 다른 영역의 문제를 한번 접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로 제가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가장 자신 없었던 과목은 무엇인가요? 가장 자신 없었던 과목은 이제 앞서 언급했던 행정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워낙 범위가 넓은 시험이어가지고 이 기출 선지를 회독을 해도 시험장 가서 막상 이제 생뚱맞은 선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 과목은 그냥 방어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서현 선생님이나 송상호 선생님들, 이제 저희 일타 강사님들인데 그분들이 말씀에 의하면 행정학 문제가 국회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봐야만 나오는 내용도 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찬스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무 겁먹지 말자는 거죠. 왜? 똑같이 어렵거든요. 똑같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학이 역발상으로 오히려 합격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 가성비 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투자 많이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방어 정도만 해도요, 사실 충분히 합격되거든요. 자, 일단 행정학이 제일 어려웠었다는 전공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행정학을 극복했나요? 사실 극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시험 문제를 회독을 했고 또 수현 선생님께서 이제 출판을 하신 합격 노트 한 270쪽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것도 한 10번, 15번 정도 훑고 넘어가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와도 어느 정도의 응용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방어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 충분히 행정학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쌤이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냥 비단 행정학만이 아니라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또 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어찌 보면 이런 늪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어떤 얘기냐? 내가 행정학이다, 경제학이다. 지금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 경제 30년 이상 강의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행정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강의하기 전에 모든 강의 대략 5분 내지 10분 항상 봅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선 시간 전략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두 번째, 이 부분에서는 굳이 내가 이렇게 뭘 얘기했나? 불필요한 거 삭제하자. 이겁니다. 불필요한 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 하지 마시고요. 할 필요 없는 거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파트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전진해 가라. 그래서 전진해 가면 그렇다 해서 100% 모든 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5회독의 어떤 그 대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은 될 수 있어요. 그럼 조기 합격이 됩니다. 제3자가 볼 때는 합격했으니까 야 경제 되게 잘하겠지. 물론 우리 우성이 잘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제를 합격했다고 잘한다? 그렇진 않거든요. 자, 우리는 학문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초점을 두셔야지 학문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분명히 정복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제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우성 합격생 하루 공부 패턴은 어땠습니까? 일단 우선 저는 기상을 해가지고 아니, 예. 왜 하필